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배를 즉시 격침시킬 것이다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차 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혁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협상 앞두고 또다시 이제 휴전 시한을 연장해 놓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거를 이거 어제 저녁,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이제 새벽에 그 발언을 한 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의도적으로 핵무기라는 내용을 꺼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기자의 질문에 핵무기를 사용을 할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 오히려 트럼프 핵무기를 사용할 그 의도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좀 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뭐 핵무기 발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란의 핵무기를 핵과 관련된 이슈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란과 이런 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핵을 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말은 조금 좀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과의 질문 과정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란이 합의안을 제시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더니 재촉하지 말아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선 뭐 답변과 비롯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오래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나라의 지도자다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말한 게 다르고 오늘 저녁에 말한 게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그 지도자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뭐 2, 3일, 3, 5일, 2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미국의 이런 조바심, 조급함 이런 것이 탈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으로 하여금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는 그런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이 자신이 여태껏 했던 전략적 소통이라고 할까요? 스트래테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한 것에 대한 반성, 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여유로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또 하나의 이제 발언을 좀 주목해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격침하라 이렇게 지금 해군에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도 그러면 기뢰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또 오늘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와중을 또 살펴보면요. 예. 기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기뢰를 설치하게 되면 후회할 일들이 생길 것이다. 네. 라고 또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뢰를 지금 본격적으로 이란이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뭐 미국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이제 이란 측에서 이미 기뢰를 살포를 했다라고 보도들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추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단속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있다라고 이제 단언하지는 않더라도 예.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기뢰 제거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거 작전도 3배 이상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네. 둘의 말이 좀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기뢰 제거 작전을 목적으로 꼭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의 이지스함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 있는 그 두 척의 군함이 일정 부분 이제 기뢰를 제거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저 안쪽까지 이렇게 기뢰를 제거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기뢰 제거하기는 힘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한 건 이런 거죠. 오만항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란 발 그런 상선이나
이런 또 유조선이 아니면은 그걸 통과시켜 주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려면은 기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 안쪽에 있는 쿠웨이트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거고요. 오만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나마 좀 여유롭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지금 2척 들어가 있는데 그보다 뭐 더 3배로 늘려라고 그러니까 몇 척이 더 들어가서 이제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소규모의 그 기뢰 제거 작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이 기뢰 제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뢰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이 되고 난 뒤에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이렇게 기뢰 제거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고요. 아주 한정된 항로에 대해서만 기뢰 제거 작업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 함대가 구성이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바로 이제 기뢰 제거 작업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그 무해 통항권 또는 이제 안전한 항행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맞고 국방부의 말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휴전 이후에 이란 영토에 미사일 발사 소음이 들렸다는 이란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에 따르면 테헤란에서 이제 방공망이 가동됐다라고 보도가 됐고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보도까지 나와줬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측에서 그런 걸 부인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것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렇게 뭐 지금 가장 지금 우려되는 점이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에서 아주 이제 사소한 뭐 군사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급반전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측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뭐 이란에 대한 뭐 추가 공격을 뭐 본토에다가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뭐 발언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란 내부에 이제 어제도 이란 뭐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스파한 근처에서도 이런 이제 폭발음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부 보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들이 기존에 이제 교전이 되고 있는 50일 전쟁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살포해 놓은 이제 불발탄들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폭발음이 있었다라고 어제 이란 내부에 있는 매체들에서는 다시 발표를 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가장 우려스러운 지금 어쨌든 굉장히 그 불안한 그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이란 내부 또는 뭐 이란이 다시 뭐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 다시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미국의 승인 없이 아니면은 또 반대로 이에 대해서 또 이란 측이 뭐 그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한 다시 도발을 할 경우는 또 상황이 굉장히 급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런 휴전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은 좀 협상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교두보를 서로 좀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도 바로 본인들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인식과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 그래서 미국의 성의만 있으면 바로 때리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거는 아니다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있었고요. 이란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이제 다시 미국하고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니까 방공망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망 점검하니까 테헤란 북부 서부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 총 소리가 이제 들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만일 피해가 있었거나 그랬으면 피해가 있었다라고 벌써 이란 국영 방송을 통해서 나왔을 텐데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발탄 문제 그리고 이제 이란의 방공망을 혹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대공포가 날아가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자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위험하긴 하지만 휴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란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매체 발이긴 한데요.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이 미국과의 협상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신빙성 있게 바라봐야 되는지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예. 이스라엘 매체에서 저렇게 갈리바프가 사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매체가 네. 사실은 그 전쟁이 발발되는 2월 28일에 이제 이 하메네이가 암살을 당하면 이란 내부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국민 봉기가 일어남으로써 이란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가장 큰 소리를 냈던 그런 매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내부에 지금 어쨌든 이란 휴전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협상이 재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란 내부의 어떤 분열을 자극하려는 그런 좀 심리전의 하나의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저 걸리버프라는 그 인물이 지금 만약에 저기에서 사임을 하면은 또 다른 인물이 올라와야 그쵸. 되는데 저 걸리버프라는 인물은 저희가 한 2주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본인의 협상 상대로서 지명을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지명을 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지명을 하고 나서 이제 협상장에 나왔지만 생각만큼 이렇게 본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어떤 협상의 구도를 끌고 가지 못해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만약에 지금 저 걸리버프 지금 국회의장이 저 자리에서 사임을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다시 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협상의 걸림돌만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지금 걸리버프 그 의장이 이란 내에서의 국가 최고 안보 회의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협상단의 대표로서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전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심리전이라고 보여야 되는 걸까요? 안에서의 내부 분열이 있다라는 거죠. 분열을 촉발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안에서의 지금 계속 걸리버프 의장과 소위 어떻게 지금 걸리버프 의장이 지금 협상파로 좀 둔갑을 했는데요. 사실 이 걸리버프 의장이 얼마 전만 해도 가장 강경한 인물로 그다음에 혁명수비대의 그런 그 항공우주 사령관을 지내고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테헤란의 불도저의 그 시장으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협상장에 나타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어떤 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예. 이제 무슨 협상파였고 이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둔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걸리버프 국회의장을 무슨 어떤 온건파, 협상파로 사실 보기에는 좀 그런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웃으셨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 교수님 말씀대로 예. 갈리바프가 온건파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걸 강경파와 온건파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만 한쪽은 강경파고 이쪽은 똑같은 강경파이긴 하지만 협상의 담당자니까 협상파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거는 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죠. 근데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갈리바프라든지 아라그치라든지 이 사람은 협상에 나갔으니까 어차피 이제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갈리바프를 이제 온건파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이제 언제부터 표면화됐느냐 하면 아라그치가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사이에 10일간 휴전이 나왔잖아요. 네. 휴전을 하고 난 뒤에 아라그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게 호르무즈 해 봉쇄하는 거 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풀겠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바로 반발을 했거든요. 멍텅구리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라그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갈리바프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아마 이스라엘 매체에서 갈리바프가 사임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란 내부의 권력 투쟁을 더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협상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와 별개로 양측 모두 강경한 부분으로 대응할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의 호르무즈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가, 석유 관련된 부분만 신경을 썼다면 그 방향이 더 다채로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밑에 설치한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거론하면서 이 케이블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의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 공격정 이용해서 선박 납포에 이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다채로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이란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증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이후에 이런 역봉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요, 오히려 휴전 전에는 미국 측이 이란에게 호르무즈를 풀어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이란이 미국에게 호르무즈 봉쇄를 풀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지금 이게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치 못했던 이제 그런 역봉쇄 그런 시도였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란에 좀 이제 이런 좀 부담스러움이 좀 이제 가중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서 의외로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싶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외로 지금 금융시장이나 이런 국제사회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저희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런 금융시장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호르무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 국제시장이나 국제사회나 금융시장의 반응이 조금은 둔감해지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조금 조바심을 이란에서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이제 뭐 좀 약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방법으로 무슨 뭐 인터넷 이런 해저 광 케이블에 대한 무슨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되면요, 아직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저거는 마지막 카드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상황까지 전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미 다시 이제 미국이 휴전을 깨고 이제 다시 폭격을 뭐 이제 재개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 내에서는 충분히 또 이란이 어떤 반격의 카드로 저런 그 국제사회에 좀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저런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하나 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카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란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을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 달에 홍해에서 이제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하여간 뭐 후티 반군이 했을 거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저 케이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절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도로 가고 파키스탄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저하되거나 단절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것을 아주 좋은 교훈으로 삼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도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 케이블을 절단하는 방법이 있고 감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감청 기술까지 이게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완전히 중동 지역에 금융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신은 어떻게 되세요? 통신은 마비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거기다가 그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어놔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클라우드 이게 그 서비스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 이란이 노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렇게 이란이 쓸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이렇게 계속 타진해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좀 강경한 입장을 지금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바히디라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하면 될까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제 총사령관직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실권 세력이다, 새로운 세력 어떤 뭐 엄청난 또 강경한 인물로 부상이 예, 예. 뭐 급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지타파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렇게 기존에 이제 알리 하메네이가 가졌던 어떤 강경한 이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직은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강경파 뭐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뭐 협상파와 강경파, 온건파 간의 갈등을 알리 하메네이가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견제와 균형을 맞춰갔다라고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 이란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잡음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란은 최고국가안보회의라고 하는 그런 12인의 이제 공동운영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12인의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구성원들을 면면히 보시면요. 거기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권리와프 국회의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으로 해서 사무총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바히디도 포함이 되어 있고 참모총장도 들어가 있고 외무장관도 들어가 있고 재무장관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인원들 소위 말해서 지금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세들이 그 최고국가안보회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 내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역할을 좀 강경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란이 협상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폭격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명시하고 이러는 것들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온건과 강경의 역할을 혼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어쨌든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무장관과 갈리버프는 조금 이제 협상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바이드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좀 강경한 모습들을 좀 계속 이렇게 뭐 내세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란 내에서의 어떤 그 혁명 수비대 내에서 기존에는 혁명 수비대 내에서의 어떤 지상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육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력이 좀 강했다라고 목소리가 좀 컸다라고 하면은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상군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지상전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누차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항공에 대한 그러니까 공군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제 해군에 대한 전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걸 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거는 공군과 해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이제 공군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항공우주사령부라고 해서 2009년으로 이름을 개편을 해서 이제 항공우주사령부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군은 어쨌든 호르무즈를 이제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 항공우주사령부와 이런 해군 사령부 측의 목소리가 조금은 세졌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육군이 가지고 가던 어떤 그런 구도에서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된다거나 이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수비대라는 이런 그 출신들은 한 37년 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군대 동기처럼 아주 오랫동안을 같이 뭐 동기동창 같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그리고 이제 전시 상황이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입장은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의 구군이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뭐 안에서의 어떤 내부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협상을 뭔가 파기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외신들의 분석은 한번 이란의 내부의 측면으로 한번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모즈타바의 역할이라든가 위신은 뭐 어떻게 좀 이해를 더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 모주탑은 뭐 최고 지도자니까 예. 최고 지도자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명령을 내리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육성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얼굴을 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만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바이디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긴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뭐 어떤 사람 이제 이게 그 분석가들 말을 들으면은 바로 이게 그 직접 최고 통치자하고 직통 거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쿠두스군을 창설한 이제 초기 멤버입니다. 쿠두스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든지 뭐 하마스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에 해당되는
그런 군인들에 대한 지원, 교육, 훈련 이걸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내무부 장관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히잡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시위를 탄압한 적도 있고 1994년도에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아르헨티나에 그 이스라엘 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그 주범으로 이 사람이 찍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한 300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반체제 인사들 암살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디 같은 사람하고 다른 역대 총사령관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역대 총사령관은 그냥 학교 선생님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저분을 표현할 때 저분 이마를 한번 보세요. 이마를 유심히 보면 좀 흉터인가요? 저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는 표시거든요. 저 네네. 이마 표시가.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시아파에 대한 어떤 정통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좀 그 깡패 같은 악마의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앞서 모즈타바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지금 명료한 상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추측만 나왔을 뿐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지금 뭐 모즈타파를 직접 이렇게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예측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이제 모즈타파가 굉장히 뭐 겉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3월 21일 날 노르주의 신년 행사에서도 나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 4월 8일 날 그 하메네이 사망 이제 40제에서는 꼭 네네. 모습을 드러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이런 자리에 꼭 나와야 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본인의 이런 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예측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뭐 모즈타파의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다. 근데 뭐 이란 내부에서는 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외부적인 외상을 많이 입어서 뭐 오늘 오전에 나온 뭐 여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 다리에 대한 좀 이제 뭐 절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모즈타파에 대한 뭐 생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이런 뭐 휴전 상황 그리고 이걸 협상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어떤 해결책 뭐 또는 어떤 이런 것으로는 작용을 하기는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란에 지금 이제 이란이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한번 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의 상황이 이제 우리 모두가 좀 다 알고는 있습니다. 뭐 이란이 꼭 나와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란이 엊그저께 그 이란 내에서 이제 올해 그 이제 최저임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최저임금을 발표를 한 제가 아까 사실은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기는 예, 지금 저희 보여드릴 건데요.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했었는데요.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란이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란의 그러면 경제는 어렵고 현지화는 굉장히 평가절하가 돼서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4월 20일 날 발표를 한 이제 이란의 올해 이제 신년 물가 정보입니다. 저걸 보시면요. 계란이랑 하나로 닭고기는.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보면요. 예.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이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월 최저임금이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란의 물가를 보시면요. 계란 39짜리 한 판과 그다음에 닭고기 1kg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와 물가가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생필품에 대한 물가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급여는 한 달에 18만 원을 받고 우리나라가 한 215만 원 정도를 받고 예. 있으니까요. 결국엔 우리의 한 30분의 1 정도에 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 부분이 이란 내에서는 오히려 제가 어제 이란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던 내부적인 목소리는
당장 이제 저 4월 20일 날 저 이제 금년 올해에 대한 이제 신년 물가가 발표가 되고 나서 국민들의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부 이런 소식통에 의하면 혁명수비대가 뭐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혁명수비대만 월급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란의 모든 그런 공공 이제 그 공무원들도 월급이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물가 최저임금이 확정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란 국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좀 위험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만약에 이란 측에서 가장 지금 두려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휴전을 끌고 가면서 전쟁도 아닌 평화도 아닌 상황이 유지를 되다가 폭격을 해버리고 그냥 아무 결과 없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셀프 종전선언을 하고 승리선언을 하고 나갔을 경우에 이란은 아무 경제적인 혜택을 어떤 결과로 가지고 오지 못하면 결국 이란 내부적으로 이런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경제난으로 해서 시위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협상을 하다가 지금 50일간 전쟁을 하면서 한 13,000여 곳이 폭격을 받았으면은 전후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네요. 전후 재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물가가 지금 저렇게 폭등을 하고 지금 국민들이 당장 내일 모레 빵값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은 이란 내부의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밀어붙여서 최종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내부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물가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등을 이용해서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고속 공격정 이용해서 선박 납포하고 있고 그리고 해협의 통행료 받기 시작한다라는 소식 들린 이후로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가 됐다라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기뢰도 그렇고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을 높여서 통행료 더 높여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엊그제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최고회의에서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중앙은행에서 벌써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항해가 이렇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간 게 어제나 오늘 정도 나가야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벌써 며칠 전에 나간 거 또는 뭐 한 1, 2주 전에 나간 거에 대한 돈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불법이죠. 일단은 돈 받는 것도 불법이지만 자기네들 법에 의해서도 불법이죠. 아직 그렇잖아요. 절차가 진행되지도 그렇죠. 않았으니까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걸 이란 돈으로 받겠다고 그랬는데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내적으로 또는 외국에 대해서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은 조금 더 팩트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란 이제 그래서 발표를 어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네. 아주 상세한 부분 얼마를 받았고 어디로부터 받았고 뭐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전혀 지금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런 명목상으로 이란 경제부의 어떤 계좌로서 저것들이 이제 입금이 됐다 이제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저 돈을 받았다라고 이란이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이란 내부의 지금 협상 구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당연히 뭐 리아라로 받았다. 리아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경제 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통항을 했다라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 통항을 했던 사람은 이 외부에서 이란과 거래를 한 셈이 되는 거고요. 이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발효해 놓은 그런 이제 그 프라이머리 생션이라고 하는 이제 1차 제재에 걸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뭐 당연히 이제 리아라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지금 내용이 좀 밝혀지지 않아서. 근데 이란이 통행료를 아직 내부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저 부분을 공식화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좀 예단하기는 빠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혁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